현대타일 학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주로 실무 교육 위주로 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번 기수부터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적어도 학원생 출신이고, 네.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실무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예.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그라인더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카타기도 제대로 못 쓰고, 심지어는 뭐 치수 재는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솔직히 뭐 학원생들 이렇게 인지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원을 인수하면서 좀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실무 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뭐 벽타일 시공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뭐 떠바리 매는 게 아니고 뭐 에폭시 공법도 있고 뭐 압착 시공도 있고 계량 압착 시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공법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두 가지 공법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예, 하나의 접착제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좀 하자율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성질의 접착제를 같이 쓰면서 시공하는 그 공법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실제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격증을 이수해도 현장 가면 우리가 초보 조공이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게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학원을 졸업하셨다 해서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원에서는 제가 자격증 교육을 시켜드리지만 뭐 다른 학원들처럼 뭐 2달 과정, 3달 과정이 아니고 저는 뭐 길어봐야 열흘 과정이에요. 아, 열흘 과정. 예. 총 뭐 220시간 중에 한 뭐 70시간 정도는 자격증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당장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거고, 또 뭐 개인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눈썰미도 있고 손에 감각만 있으시면 일주일 열흘이면은 충분히 연습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2달, 3달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떨어지는 분 계세요. 그래서 자격증은 지금 어디를 가다 일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학원생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현장 경험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자격증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교육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자격증이 이제 필요로 하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따셔도 돼요. 예. 근데 너무 자격증 실습에만 치중해가지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실무 교육하고 동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실무 교육을 먼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뭐 실무에서도 일을 하시다가 자격증 시험을 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또 떨어지신 분들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은 어떤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만 실무에서 어떤 감각만 익히시고 타일 기능사 시험을 치고 싶으시면 기능사 시험 그 요령만 한 일주일 열흘만 익히시면은 충분히 자격증 따실 수가 있습니다. 조공, 중기공, 기공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제3자는 안 그러면 스스로 판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실 한 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들어가면 보통 욕실 2개에 베란다 2개 내지 3개, 현관, 그리고 주방, 뭐 심지어는 거실 바닥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내가 기준 잡아서 공사를 다 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소비자 그걸 만족하시고 하자가 없으면 스스로 기공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조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공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뭐 허드렛 일도 하면서 시작하겠지만은 이제 일수가 지나면서 기공이 야 주방 벽 한번 붙여봐라. 또 잘 되면 현관 바닥 한번 붙여봐라. 고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넘어가지면은 나중에 이제 뭐 욕실 한 벽 발라봐라.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기공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공이 니는 이제 혼자 독립해도 되겠다. 이러면 이제 기공이 되는 거죠. 실은 조공 시설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예. 말씀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타일을 배우시겠다고 이제 오시면은 네. 보통 한 7, 8명은 포기를 하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타일이. 왜냐면은
오시게 되면은 물론 학원에서는 타일 붙이는 교육을 해드리고 연습을 하지만 네. 현장에 가시면은 바로 타일 붙여봐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처음 하는 일이 이제 곰방, 집 나르는 거, 예. 청소하는 거,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거, 그라인더, 카타질, 그거를 그 기공이 야 너 한바 한번 붙여봐 하라 할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날이 추우나 더우나 그 과정을 견디시지 못하시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 좀 편한 일을 찾아갈래 하면서 다른 기공을 찾아간들 다른 기공이 또 편하게 또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다시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메뚜기처럼 건너다니시는 조공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한두 군데서 진득하게 하신 분들은 6개월, 1년 만에 뭐 한바더 붙이고 기공 단계에 올라왔을 정도의 그 밑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띄엄띄엄 건너뛰신 분들은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심지어는 5년이 돼도 조공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가지시고 이 일을 달라드려야 되지 그냥 뭐 수입이 높으니까 뭐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달라드시면은 그 쉽게 포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얼마 정도 이렇게 경험 사고 또 옮기고 또 이렇게 뭐 옮기다 보면 경력을 부풀려 가지고 예. 일당을 이렇게 받는 일도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제가 좀 들어본 거 있거든요. 예. 지금도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네. 두 번 다시는 일 안 하죠. 일 안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건너서 다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하고 소문이 나버리면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두 현장에서 대충 뭐 얼렁뚱땅 넘어가서 그냥 막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학원 수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당은 얼마부터 지금 시작됩니까? 보통? 저희들 타일 쪽은 시작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예, 10만 원인데 우리가 기업체를 보더라도 신입사원들이 이제 우리가 등급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등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1등급은 완전 신입사원.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한다 하고 손에 쥐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뭐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은 이렇게 해 하면은 그 사람이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응용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2등급. 그리고 3등급은 야 뭐 해 하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3등급인데 그렇게 3등급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똑같아요. 조공도 처음 들어오면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지만 기공이 10만 원의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인력사무소에서 사람 불러서 써도 요즘에는 13만 원, 15만 원 주거든요. 예, 근데 왜 10만 원밖에 안 되냐? 예, 그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인력사무소는 하루 이틀 쓰고 말 사람들이잖아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워야 되니까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 13만 원, 15만 원이 언제 오르느냐는 본인이 하게 달렸어요. 본인이. 예. 뭐 쉽게 보니까 얘 곧잘하네. 한 달 뒤에 12만 원을 올려줄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15만 원 올려줄 수 있고 그게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은 오르는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오를 수 있어요. 조공 때 기술을 배울 수도 없고 노동력 착취, 심부름, 몸 썩히는 일만 시키는 이유가 네. 기술자들이 기술을 가르쳐 주면 네. 바로 경쟁자가 돼서 밥그릇 뺏기기 때문에 일부러 허드렛 일만 시킨다는 그런 말도 사실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뭐 단련을 시킨다고 하죠. 단련. 네네. 지금으로 말하면 열정페이죠. 그냥. 예. 타일을 하려면은 팔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쪼글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곰방을 많이 해서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뭐 곰방부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져가지고 뭐 물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조공이고 본격적으로 붙이는 사람이 기공이지만 이 조공과 기공이 서로 윈윈을 해야 돼요. 기공이 조공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공이 또 거래처를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좀 기술도 빨리 가르쳐 주고 또 조공은 빨리 배우는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빨리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공이 아침에 왔는데 뭐 기공 열 때까지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고 있고 그게 아니라 오늘 뭘 해야 되니까 뭐 박스라도 하나 까놓든지 타일 박스를 또 타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그렇죠. 이쪽에는 어떤 종류가 들어가고 이쪽에 종류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분배를 시켜 놓든지 그럼 아침에 기공이 왔는데 조공이 탁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가짐을 보면 기공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또 길게 데리고 가고 싶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진 조공한테는 기공도 오래 안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1년 딱 버티면은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타일 자체가 협업하는 일들이라서 본인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끼리 궁합이 맞지 않으면 현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네. 그 개인의 성격이 너무 탕탕 튀어버리면 또 힘들죠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조공이 이제 일을 하러 왔어요. 네. 기공마다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리고 어떤 기공이 일한다는 게 딱 정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조공 생활을 해본 조공이 왔는데 기공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뭐 기공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치밀어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가 뭔데 이 간섭을 찾는 거야. 예? 그렇게 좀 성격상으로 안 맞아버리면은 같이 일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어떤 조공들은 알고 있으면서 저 사람 기공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참죠. 참고 나서 어떤 기회를 봐서 오늘 어떤 작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때 기공이 뭐 그렇게 해도 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때와 장소를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공이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해버리면 기공도 좀 기분도 안 좋고. 예, 그렇죠. 뭐. 기술 기공이 되면 일당이 굉장히 세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보통 기술 기공이 되면 일당이 한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기공 최저 일당이 2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예. 그 위로 이제 28만 원, 30만 원, 35만 원, 뭐 40만 원. 와 40만 원은 어떤 분이 난이도가 높은 것들 있잖아요.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 말씀하시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뭐 포세린 타일을 졸리를 친다든지 이제 측면을 45도로 손으로 딱 쳐가지고 45도끼리 맞대가지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요새 타일로 세면대도 만들고 수납장도 만들고 타일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고난도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뭐 파판 타일, 대형 타일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작업할 때는 아무 기공이 와서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기공들은 좀 일당이 세기도 해요. 예전부터 건설 현장 인테리어 그쪽 보면은 현장직 특히 이렇게 꽉 막히는 꼰대 스타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배울 때는 어쩌고 하되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어려울 때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자꾸 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은 뭐 옛날에 나는 욕실을 몇 칸 했다. 뭐 하루에 욕실을 4칸도 했다. 떠바리를 막 그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런 기공 형님들끼리 어떤 뭐 저녁 식사 자리나 있을 때 술자리 있을 때 서로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 길이 맞니 내 길이 맞니 이렇게 싸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누구 또 험담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셔. 누구는 저래가 안 되니 이렇게. 근데 점점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생각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고. 예. 시대가 바뀌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서로를 존중해주고 가려는 그런 게 많죠. 기술자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본인이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은 영업 마케팅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걸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자본도 조금 있으면 좋겠고. 자본이란 어떤 자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본,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네이버 광고나 뭐 어떤 광고를 할 때 뭐 돈을 좀 주면은 광고를 해주는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네네네. 돈이 많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하나 믿는 구석.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인테리어업을 한다.
우리 뭐 이모부가 인테리어를 한다. 아버지가 뭐 타일을 하신다. 이래 되면은 이제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거래처가 있으면은 이제 내가 가서 일을 해주고 깔끔하게 잘해주면은 다음 현장도 이어줄 수 있고. 그럼 그런 업자들도 서로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아, 저 팀이 잘하더라 하면은 또 거래처 강호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공들 뭐 기술자들도 서로 유대 관계가 좋으면 내 현장이 크면은 불러서 같이 하고 또 저쪽 현장이 크면은 가서 일도 해주고. 예, 이런 게 이제 뭐 직장 생활도 비슷하겠지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예. 원장님이 여기 기능사 올림픽 금메달 2년 연속 금메달 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인지도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왜 학원을 갖다 운영하시게 됩니까? 저는 이제 계기가 있어요. 저도 2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이제 기술직에 있었어요. 설계 기술직에. 네. 그래서 뭐 만들고 이렇게 뭐 계획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도 집에서 제가 타일도 붙여보고 도배도 해보고 어떤 뭐 말씀드리기 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타일을 하겠다고 이제 한 2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타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죠. 아무래도 제일 현실적이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저 은공 쪽에서 학원 하시는 저희 선배님인데 그 명장님이세요, 명장. 예, 명장 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을 계기로 해가 제가 기능대회를 나갔어요. 기능대회 작년에 나가가지고 부산 지방대회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지방대회를 한 이유가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지방대회를 거쳐가야 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작년에 나갔는데 네. 이제 좀 제가 미안성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전국에서 9등을 했어요. 15명이 참가해가지고 미완성을 못했는데 제가 9등을 했어요. 뭐 완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올해 한 번 더 지방대회 나가서 메달 따고 이제 10월 달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충남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이제 입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기능사 자격증 주는 밖에 없어요. 상금하고. 근데 뭐 저는 기능사 자격증이 이미 있고 그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산업기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론 시험만 치시면 돼요. 실기시험은 면제고 그리고 이제 상금도 많죠. 상금도 금메달을 기본 1,0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명장님 덕분에 제 꿈도 이제 바뀌었어요. 명장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기능대에서 메달 따고 전국대회에서 또 메달 따고 나이가 되면은 세계대회 나가고 싶은데 나이가 안 돼서 세계대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산업기사도 따게 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기능장 따고 그리고 조금 스펙을 쌓아가지고 명장까지 되는 게 이제 꿈이고 그 과정 속에 이 학원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고 학원에서 취업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알아봐 줍니까? 예, 저희들 이제 부산 경남 타일협회 네. BKTA에 이제 그 제가 관계해 놓은 업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지금 졸업하시면 이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그동안 형성시켜 놓은 인맥 관계분들도 이제 졸업하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실습을 내보내 드릴 거예요. 취업이 아니고 실습. 왜냐면 바로 취업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 기공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조공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실습을 이제 몇 번 다른 기공들한테 내보내가지고 서로 맞는 사람들. 그렇죠. 예, 아, 나 이 사람 쓰고 싶다. 그리고 뭐, 아, 나는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네.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게 이제 인연이 이어지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고임금 때문에 타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예. 예. 타일이 돈이 든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달라드시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 돼요.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갖다가 보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든다길래 이거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타일이나 해보다가 나중에 도배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도배 해보다가 필립으로 넘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여유가 많으시면은 요거 넘어가시면서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되고,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은 기본이고, 모든 직업들이 다 직업 활동을 하면 돈은 기본적으로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까지 내가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댓글 보면 그거 블루오션이다, 그거 레드오션이다, 그거 포화상태다 이런 말들 정말 많거든요. 예. 원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타일을 붙이는 현장 가보시면 똑같은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예, 철거해 보면은 막 이걸 손을 어떻게 대야지 하는 그런 난감한 현장도 많고, 근데 이런 곳에 자동화를 한다고 설비를 가져와서 세팅을 하고 타일을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드는 시간이나 돈이 더 들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타일 시공은 뭐 특별한 어떤 게 도입되지 않는 한은 사람 손이 100%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생명은 더 길어질 거예요. 타일은 사람 손이고 장인의 기술이 필요하고 예, 예술 작품입니다. 건설 경기가 지금 요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그거하고 타일 요거 일거리하고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죠. 아, 맞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이사를 나가야 집을 고치고, 나가는 사람이 고쳐서 팔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고쳐서 들어오든지, 또 뭐 이제 분양이 돼가지고 새 집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양이 잘 돼가지고 뭐 새로 입주를 하든지, 그런 행위들이 많아야 저희들도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예. 이거 뭐 학원 홍보도 괜찮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론 수업도 많이 하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그 선배님한테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학원생들분한테 좀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일을 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준비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닌데 하고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고생할 걸 알면서도 이 일에 뛰어드셨으면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부터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전처럼 내가 낸대 하면서 이렇게 뭐 일단 뭐 반값에 후리치가면서 가르쳐주는 대가로 이거는 일단 몇만 원만 받아라 하면서 그런 기공도 요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제 옆에 계신 그 기공분들은 다 조공이 잘 되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서로 윈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마음가짐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같이 헤쳐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공한테 매이지 마시고 영업도 하셔야 돼요. 영업도. 네. 주변에 뭐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일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도 공유하고 서서히 독립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